대선 일정을 보면요. 정의당은 탄핵 인용이 3월 10일 날 됐는데 인용 전 3월 초에 3월 달에 이미 대선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10일 뒤에 3월 10일 뒤에 바른미래당이 대선 후보를 뽑았고 네. 20일 뒤에 자유한국당이 뽑았고요. 30일 뒤에 민주당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그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한 달 5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 운동을 개시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60일 중에서 반은 이제 후보 선출의 과정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만약에 적어도 저것처럼 확실한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네.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플랜 B라고 생각하고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 준비를. 그렇죠. 그게 플랜 B죠. 네, 예. 플랜 B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선 시작할 때 어떻게 정리할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대선 후보들이 공간이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조기 대선은 없다라고 못을 받고 네. 운신의 폭을 확 다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지금 현 장관이시죠? 예. 김문수 장관도 그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분이 거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어요. 없는데 이분이 현직 국무위원이기도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출마한다, 뭐 가능성이 있다. 전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모든 캠프가 네. 사실은 100% 모두 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은 그러고 있지만 준비는 다 하고 있다.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네. 이게 그 태세 전환을 만약에 인용되고 나서 요 땅 시작을 했으면 네. 태세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탄핵 인용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 지도부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조기 대선 하지 마라고 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존재를 노출도 시키고 정치적 메시지도 던지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자기가 던져질 메시지를 그러면서 사실 그 공간들이 열리고 준비할 가동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밑에서만 다들 준비하고 있고 네. 위에서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단절된 상태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사실은 좀 조바심도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어제 윤희석 전 대변인 저희 방송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요즘에 우클릭 행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면 저희는 어쨌든 이게 씹긴 씹어요. 뭐야, 뭐 말 바꾸고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중도 표심 잡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이미 달려가고 시작했습니다.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 대선 경선 제가 이제 우리 현재 지도부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얘기는 전달을 했어요. 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대선의 선출 규정 이거 바꿔야 된다. 대선의 선출 기준 대선 후보에. 예, 그러니까 50대 50이거든요. 당신 당원 당시? 경선 50%,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50%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여론조사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요새? 못 믿죠. 명태균 파동 이후에 조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못 믿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원 투표 이거 ARS 통해서 투표하거든요. 이것도 조작 가능할 수 있잖아요. 하려면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당 지도부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당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선 준비를 플랜 B로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플랜 B로 준비해야 되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전달을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 때 이낙연, 이재명 붙었을 때 163만 명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200만 내지 300만 정도가 동원되는 선거를 해야 돼요. 그걸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ARS 전화로 똑똑 누르는 거라든지 네, 네. 여론조사 반영 없이 전부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2,300만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아, 이거 괜찮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야 지금 딱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컷오프 한다고 여론조사 할 거예요? 지금 아마 꽂는 사람도 10명도 넘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다 10명이면 10명 다 참가해서 밑에서부터 오픈 프라임으로 다 경선해가지고 올라가자. 그래서 한 2,300만 참여하는 그런 경선을 해서 국민의힘에 바람을 일으키자. 민주당은 절대 못한다. 이재명은 이미 한 사람으로 돼 있고 이미 이재명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또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이 가운데서 아마 위로 올라갈수록 탄핵 반대한 사람하고 탄핵 찬성한 사람하고 나눠진다면 탄핵을 찬성한 사람, 비상계엄을 막은 사람 중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원들이 이길 수 있는 후보로서 네.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을 동원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게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를 가르는 경선이 또 흥행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이 뭔가 계엄, 탄핵, 여기에 뭔가 좀 주도적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그러한 흥행을 좀 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오픈 프라이머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선거예요. 4월 15일부터 선거운동 개시하는 거예요. 무슨 뭐 경선 딱 중간에 돼서 결정되면 대통령 후보 바로. 뽑고서나 한 6개월 동안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게 아니고 네. 바로 후보 등록하자마자 그 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여론을 확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할 경우에 모든 후보들이 사실 동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확실히 민심이 무엇이고 민심이 어디에 있고 네. 누구를 원하는지 정말 정확하게 나오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 뉴스 엔진에서 뭐 저기 재밌다. 네. 한동훈 당대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자, 그 위드훈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200만 300만 동원되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뭐 우리끼리 좋아하고 저 옛날에 저기 최고위원 경선 나갔을 때 저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도 의원이 관계자들이 나는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있던 뭐 원희룡이 있던 또 나경원이 있던 다 당원들 있는 데서는 네. 무조건 가서 내가 인사하고 나를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쫓아다닌다고 나를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이분들이 나를 당원으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다 같은 당원인데.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나한테 혹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내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팬클럽이 돼야지 그냥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200만, 300만 중에서 100만 명, 15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저희가 그 되게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사실 그런 걱정 최근에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예. 보수 진영의 모든 표를 끌어모아도 진짜 해볼까 말까 한 사실 어려운 전국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편 내 편이 너무 지금 많은 거예요. 그거 예. 참 이래서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한테 뭐 아직까지 대선 나가면 무조건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자들이 있고요. 그 다양한 주자가 오히려 생명력이에요. 예. 상대를 공격해서 뭐 척결하고 죽이고 당해서 내보내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네.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저는 비상계엄만 반대하면 맞다고 봐요. 탄핵 찬성 반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또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현재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정당 관계자들도 이재명을 막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예, 이런 생각이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이재명이 자기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이기려고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네. 자기를
반대했던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한테도 손을 내밀 거예요. 이미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면 돼요. 네? 내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아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준다고 하고 손을 잡고 약속을 안 지키면 돼요. 아,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건 단 1%, 0.7%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0.7%만 이겨도 되는 대통령 선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재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모든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의견 주시는데 아까 우리 전당대회 얘기했을 때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시나 봐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이 아 진짜 그땐 그랬지. 그때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또 어떤 분은 뭐 크크크크 하면서 진짜 전당대회 때 생각나네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사실 선거라는 게 대선은 그렇잖아요. 네. 진짜 59대 59대 아니죠. 그러니까 한 표 차이가 나더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진짜 우리가 좀 생각을 냉정하게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듭니다.